네, 산염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통이온 효과부터 해보겠습니다. 공통이온 효과는 어떤 거냐면 르샤틀리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NaCl 포화 수용액이 있다는 얘기는 NaCl이 있는데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녹아 있는데 물에 녹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때 KNO3를 넣으면 전혀 상관없는 물질이니까 이 평형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Cl-를 더 넣으면 평형 상수는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Cl-가 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역반응이 진행될 겁니다. 요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응에서 매개되는 이온을 더 넣거나 빼는 일을 공통이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냥 르샤틀리에 중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완충용액 볼게요. 완충용액은 산이나 염기에 대해서 pH 변화를 잡게 하는 용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 pH 7인 증류수가 있는데 됐나요? 거기에 HCl을 녹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pH가 확 떨어지겠죠. 만약에 증류수에 NaOH를 넣으면 강염기니까 확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간단한 예시만 봐도 0.1몰을 녹이면 여기 그냥 물에 HCl 0.1몰 녹이면 pH가 0.1몰이죠.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에서 0.1을 하면 pH가 1이 됩니다. 그러면 7이었는데 1이 됐다는 건 6이 줄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OH-를 0.1몰 녹이면 0.1몰 농도가 되고 1리터에 됐나요? 그러면 OH-의 농도가 0.1몰이고 그럼 POH가 1이죠. 그러니까 pH는 합쳐서 14가 돼야 될까? pH는 13이 됩니다. 그럼 pH가 6이나 팍팍 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완충용액을 연구하게 된 배경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에서 pH가 이렇게 변하면 단백질이 다 변성돼서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변화를 완충하는 장치가 있었고 뭐 생물 때 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탄산, 인산, 뭐 알부민, 헤모글로빈 요런 게 주요 완충 장치인데 걔가 어떻게 하냐면 약산과 그 짝염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H3COH가 산이면 그 짝염기인 CH3CO-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면 확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만약에 이 용액이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용액이 있는데 만약 H 플러스 1몰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전부 다 올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얘랑 얘가 반응해서 이쪽으로 가겠죠. 염기를 주면 OH-를 넣으면 얘랑 얘가 반응해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H 플러스 OH-가 모두 pH를 바꾸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요 두 물질이 완충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됐나요? 그게 약산이면 그 짝염기, 약염기면 그 짝산, 이 염이 있어야 완충을 합니다. 완충이 가장 잘 일어나는 조건은 이 농도가 반반일 때 됐나요? 그 다음은 진할 때 됐을까요? 뭐 요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적정이죠. 적정은 어떤 거냐면 뭐 티트리션이라고 하는데 아는 농도를 통해서 모르는 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즉 여기 실험의 예시가 여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비커 보통은 삼각 플라스크를 쓰는데 여기 뭐 비커라고 쌤 해볼게요. 여기에 NaOH가 100ml 있는데 농도는 모르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해봤죠. 쌤이랑 브릿지 기간에 했죠. NaOH 농도를 모르면 여기는 HCl을 이용해서 여기 지시약을 넣었고 맞죠? HCl을 이용해서 얘의 농도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HCl은 반드시 농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넣어준 HCl 양을 알면 얘의 농도 곱하기 부피
한 게 몰수죠. 됐나요? 여기는 가수인데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 황산이었으면 얘를 N몰 넣을 때, 황산을 N몰 넣을 때 나오는 수소의 몰수는 그게 2배가 된다는 차수, 가수입니다. 가수. 됐나요? 요걸 이용해서 OH-의 몰수를 알아내는 겁니다. 얘의 몰수랑 OH-의 몰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알아냅니다. 됐나요? 뭐 NMV는 뭐 N 프라임, V 프라임, 뭐 N 프라임 뭐 요런 공식도 있는데, 즉 중화 반응이라고 하면 반응한 H 플러스의 몰수와 반응한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같다. 요게 핵심입니다. 반응한 H 플러스의 몰수와 반응한 OH 마이너스의 몰수 같다. 그럼 이 몰수는 어떻게 구할래? 농도 곱하기 기본은 농도 곱하기 부피입니다. 그게 몰수니까 거기에 차수. 황산이면 H를 2개 내니까 2, 인산이면 H3PO4거든요. 3개 내니까 3. 뭐 요런 겁니다. 됐나요? 그럼 OH-의 몰수 역시 농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죠. 됐나요? 실험 세팅이 아까 쌤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브릿지 기간에 했던 거죠. 뷰렛에는 표준 용액을 넣는다. 그러니까 아는 농도를 아는 용액을 넣고요. 됐나요? 뭐 피펫, 부피 플라스크. 이거는 지금 그림이 없어서 알기가 힘든데, 부피 플라스크는 쌤이 표준 용액 만들 때 NaOH 우리 식초 쌤이랑 적정해봤을 때 표준 용액 만들려고 쌤이 부피 요렇게 생긴 눈금 재서 했던 기억 나나요? 네, 요게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됐나요? 지시약은 여기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 pH 변하는 구간에 있으면 된다. 요거는 쌤 뒤에 여기 지시약 있을 때 다시 한번 해줄게요. 요 실험 과정, 이게 우리가 브릿지 기간에 한 겁니다. CH3COH가 식초고요. 그 우리가 식초를 NaOH로 적정했었는데 그 실험이 이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걔를 통해서 적정 곡선을 그릴 수 있고, 우리가 처음에 식초였는데 얘는 평소에도 이러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살짝 산성인 형태로 존재하죠. 이 상태에서 OH-를 떨어뜨릴 때마다 반응을 해서 이쪽으로 점점점 더 갑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보면 CH3랑 COH가 모두 존재하죠. 약산과 약염기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완충 용액의 역할을 합니다. 산과 염기가 모두 존재할 때 쓰는 식이 뭐라고 했죠? 네, 핸더스 하셀바흐 식에 의하면 얘의 pH는 pKa, 얘는 고정된 값이죠. 더하기 로그 산형 분의 얘가 염기형입니다. A-를 써서 pH를 구하고 얼마나 완충되는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요때 요 점은 좀 의미 있겠죠. 당량점의 절반만 들어가면 산과 염기의 양이 똑같겠죠. 그러면 그때 pH가 pKa가 되고 완충 용량도 가장 큰 구간이 될 겁니다. 됐나요? 여기 당량점은 보면 얘가 다 반응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거의 전부 다가 여기로 간 지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완충하지 못하고 pH가 급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앞에 쌤이 혼자 해보라고 한 거에 보면 여기에 뭐 pH를 구해라 하면 우리가 아는 pH는 늘 중화점에서 7이었죠. 왜냐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밖에 없었으니까 전부 물이 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건 약산 약염기죠. 당량점에선 얘를 HA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해볼게요. 당량점에선 얘가 모두 반응해서 전부 다 얘가 되죠. 아이고. 그러면 당량점에서는 A-만 있다고, 색깔을 바꿀게요. A-만 있다고 볼 수 있고, A-는 약염기죠. 아까 짝산의 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염기니까 요런 식을 만족하겠죠. 얘가 뭐였어요? KB죠. KA를 알면 KB 구할 수 있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얘에서 만약에 pH를 구해라고 하면 얘는 OH부터 구해야 돼요. 이거는 쌤 시작할 때 했던 요 식에 넣을 수 있고, 맞죠? OH- 알면 H+ 알 수 있겠죠. 요거 연습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지시약 해볼게요. 우리 그때 적정 실험할 때도 갑자기 용액의 색이 변했죠. 그게 지시약이에요. 됐나요? 지시약 역시 산과 짝염기로 돼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 산성형과 염기성형의 색이 확확 바뀌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시약을 선택할 때 핵심은 변하는 구간에 지시약이 들어가야 돼요. 맞죠? 지시약의 pK가 우리가 구하는 구간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구하는 구간에 그 지시약의 변색 범위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한 걸 지시약으로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강산이 아니고 약산인 경우는 pH가 녹였을 때 강산보다 크겠죠. 걔를 적정하면 이렇게 되는데 당량점이 그럼 여기가 되겠죠. 근데 이 지시약은 산성인 부분을 잃는 거죠. 그럼 얘는 잡아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됐나요? 얘는 전부 다 바뀌고도 색을 못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완전 끝나고 나서 이제 염기를 넣었을 때 비로소 변하겠죠. 그때도 아마 안 변할 거예요. 이미 색이 다 변했기 때문에. 됐나요? 요건 역시 앞에 걸 이해해야 할 수 있고 문제 적용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이런 식들 보면 앞에 쌤이 스스로 해보세요 한 것들의 식들이 있을 거예요. 됐나요? 이건 역시 문제 적용하면서 해봅시다. 앞에 혼자 해본 걸 바탕으로 요걸 해볼 수 있으면 얘는 뭐 거의 100점 중에 100점일 거예요. 됐을까요? 여기를 이해 잘 못했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쌤이랑 문제 적용하면서 해봅시다. 쌤이 아까 앞에 페이지 어디였을까요? 앞에 강의에서 끊기 직전 했던 요 부분을 한번 꼭 읽어보고 오세요. 그래야 문제 적용할 때 이해가 될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됐으면 요 부분은 조금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이게 적정의 적용판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수업 시간에 문제로 좀 더 다져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